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요즘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Sell in May라는 시장의 속설은 국내 증시에만 한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환율은 장중에 1,380원을 터치했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에 코스피는 오늘도 1% 넘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불안정한 장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다가오는 아스코에도 힘없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는 들썩입니다. 내일부터 6월 4일까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유한양행과 HLB, 리가켄바이오, 루닛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해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바이오주는 기대만큼 힘을 내주지 못하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해 양국의 디지털 헬스와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리 불확실성의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ASCO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또 열렸었던 기본 미국 암연구학회 AACCR 그리고 유럽종양학회 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 관련 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으로 좀 큰 행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주로 다루는 분야 부분이 어떤 임상 부분들에 대한 후반부, 즉 2상이나 3상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품목허가라든지 FDA 승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 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관련된 연구 성과 부분들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의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파트너십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제약 업체 관계자들만 4만 명 이상이 이 연구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행사이고 이런 관련된 2, 3상에 대한 가장 품목 허가 가능성이 높은 발표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 기업들의 연구 성과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되게 될 경우에는 관련 종목에는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겠죠. 임상은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 초기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임상 부분들을 크게 진행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상 종양학회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 관심이 크게 살아나지는 않을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관련된 임상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사실상 강하게 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발표되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에는 주가 부양 기대치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 임상을 진행하지 않거나 초기에 있는 기업들까지 전파되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직접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양학회 효과는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임상 종양 악화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들 굉장히 좀 있는데 유한양행, HLB, 리가켄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가켄바이오의 탄력이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리가켄바이오는 어떤 임상 성과를 발표하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해외 시장에서 주목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파트너사인 이제 포순제약이 위암, 위식도암과 관련된 ADC 후보 물질, 명칭으로는 이제 LCB14에 대한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관련 부분에 있는 초록에 의하면은 이 LCB14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임상 결과보다도 관련 동종 임상 결과보다도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을 제외하면은 좀 더 효과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구 결과 성과가 어느 정도 수치로 추가적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경쟁사보다 앞으로 더 나은 의약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 종양 확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발표 수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결과 발표가 실질적으로는 예측치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할 수도 있고 좋은 수치를 발표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값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리케컴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임상 종양학회 직접적인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추세적인 힘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앞서 내비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항상 암 학회마다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할 렉나자 병용 요법과 함께 다가오는 8월 FDA 승인 이슈가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HLB 사태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아스코 행사에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또 미국 FDA 승인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아까 이야기하신 렉나자 관련된 2차 분석 결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작용 정도, 그리고 수능도 개선 결과, 그다음에 피하 주사 시험 결과하고 또 추가적으로 EGFR 변이 환자 중에 긍정적인 사례가 나온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발표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FDA 승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월에 우선 심사 대상자로 FDA에서 선정된 상태고 빠르게 FDA 승인이 나올 수 있다면 8월, 9월 달에 관련된 FDA 승인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될 유한양행의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HLB의 품목 허가가 CRL 명령을 받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된 임상 후반부 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 흐름을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성과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흐름으로 지금 유한양행이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구간이 신고가 영역에 해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될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신고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가 발표된다면 신고가 레벨업으로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상투를 찍고 내려올 확률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약간의 주의름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수치로는 좋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미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연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뭐 한미 원격 의료 쇼케이스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링 이슈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아직 초기 시장으로 시세가 추세적으로 형성되는 데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모멘텀 부각에 따른 깜짝 반등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갤럭시 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앞으로의 기대군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열리는 이제 갤럭시 Z 폴드 6 발표에서 공개가 제대로 될 예정이고요. 8월 초에 삼성전자 폴더블 제품과 함께 같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링은 이제 우리가 갤럭시 워치와 비슷한 형식의 어떤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면 맥박, 혈중의 산소 추적과 같은 고급 피트니스 그리고 기본 건강 추적 기능들이 워치와 비슷하게 탑재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워치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측정값을 제공하고 또 수면 상태의 추적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또 장점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자체도 갤럭시 워치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료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FDA 같은 경우에 FCC 전파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난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FDA 의료기기를 또 승인될 기대치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링의 모델을 제가 살펴봤는데 워치는 이제 시계 모델이니까 그냥 손에 장착하는 간편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지를 착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손에 맞는 반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끼고 못 끼고가 정해져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맞춤형 관련 갤럭시 링으로 만들어낼지 아니면 표준형 사이즈로 나오면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갤럭시 링 안에 보면은 센서 터치를 위해서 홈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손가락에 끼었을 때 손가락 압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확률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크게 상관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갤럭시 랭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관련된 이제 헬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부분들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의학계 쿠팡으로 불리는 블루엠텍의 탄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설립 이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86%에 달하는 알짜 기업이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이후 거래량도 미미하고 뭐 이렇다 할 랠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반등으로 본격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좀 단기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 백신 접종 사업과 관련돼서 독점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합병원에 대한 다량의 유통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커머스 사업 영역에서도 사업 영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그리고 비대면 약 배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수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라는 평가 논리에 있어서 60% 이상의 의사와 약사가 적용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편안하게 좀 될 것이다라는 분석 의견을 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해당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관련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의약 외품과 관련된 배송 서비스라든지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5만여 종의 관련 의약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기술적인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바닥을 찍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크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한 번의 양봉 이후에 다시 누르고 조정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추가적인 연속 양봉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이 거래량과 함께 나올 수 있다면 신규 상장 이론에 의해서 다중바닥 효과와 함께 주가의 상승 흐름 부분들은 강하게 나올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와 원격 의료 관련주 중에서 김명덕 파트너의 최선호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유한양행과 인터플렉스를 가져오셨는데 조금 압축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HLB의 어떤 연구 결과 발표가 있겠지만 HLB는 좀 기대감이 식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가장 높은 기대치로 올라오고 있고요. 6개 과정에 대한 발표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련된 그 제약 관계자의 긍정적인 요인을 얻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올해 FDA 승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상종양학회 관련된 의약품 중에 최대 수혜주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임상이 가장 후반부 3상 부분까지 가 있는 유한양행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좋아 보인다고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연결된 갤럭시 링과 연동될 수 있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 부분에 대한 소개가 되겠는데 인터플렉스를 찍어봤습니다. 기본적인 요소로 본다면은 인성 정보라든지 뭐 비트컴퓨터 같은 원격 의료 일반 중소형주를 관심 가질 수 있겠지만 인터플렉스는 직접적인 삼성전자의 관련된 연성 회로기판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갤럭시 링 부분에 대한 참여도도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와 관련돼서 주가 차트도 지금 안정적인 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유한양행과 인터플렉스까지 만나봤는데요.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종목들로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자분들에겐 저희가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30대 여성 지연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자산 4천만 원, 주식 71%, 현금 29% 비중입니다. 현재 클래시스, 한미반도체, 덕산테코피아, 알테오젠, 인터플렉스 등 총 8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지연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포트 종목들을 보면 나름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포트에 대해서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85점, 정경민 팀장은 75점으로 두 분 모두 양호한 평가를 주셨는데요. 이사님은 꽤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잘했다고 보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시장 환경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이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현금 비중이 지금 현재 한 29%, 30%대인데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고 또한 종목들도 보면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시장 주도주 및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동아기업 같은 이러한 기업 마이너스 42% 정도가 손실이 날 정도로 이렇게 좀 그냥 방치하셨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과 현금 비중이 괜찮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지만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셨고 팀장님도 75점으로 그래도 좋은 점을 더 많이 네. 봐주신 것 같아요. 25점의 마이너스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무난합니다. 무난한 정도고 지나치게 좀 잘게 쪼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너무 많이 좀 분산된 점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굳이 찢지 않아도 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병행될 수 있는 종목들을 분산했다는 점, 이런 것들 좀 아쉽고 손절 이 정도가 그래도 마이너스 요인인데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요. 트렌디한 종목을 세팅한 점, 또 주도주 위주의 포트 구성 같은 점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된 포트폴리오 아닌가 생각 들고요. 종목 수를 좀 줄이고 지표 종목들을 조금 늘린다면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좀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나름 좀 높은 점수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렌드 종목 그리고 주도주 중심의 편입한 거에 대해서는 두 분들이 칭찬을 좀 해주셨고, 다만 너무 분산됐다, 상관관계 매우 높은 종목들이 병행이 돼 있다, 이런 점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지연님 같은 경우는 올라도 내려도 파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라면서 사연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투자 3년 차고요. 가격이 싼 종목보다는 비싸더라도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한다고 하셨고, 너무 무거운 주식이나 너무 올랐을 때는 2등주나 3등주에서 고른다고 하시네요. 항상 자기 전에 신문, 기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트렌드 파악하시고요. 그런데 요즘 시장은 종목 고르기가 진짜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연 신청 주제처럼 가장 큰 고민은 항상 매도를 언제 하지? 오를 때는 더 오를까? 하는 마음에 항상 고점 매도 기회를 놓치고, 하락할 때는 조금만 더 미련을 못 버려서 손절 타이밍을 놓친다고 합니다. 자, 모든 투자자분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정경민 팀장님, 네. 이런 심리 참 이긴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익절하거나 손절할 때 그래도 타이밍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원래 이제 매수는 예술, 그다음에 그 매도는 과학, 이렇게 좀 옛말은 아니고 이런 좀 격언이 좀 있는데, 네네네. 전문가들이라고 이런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목을 접근할 때 대략적으로라도 손절, 익절, 목표가 등을 좀 미리 좀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주가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오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종목을 이렇게 관심주를 보낼 때도 목표가, 손절가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팔았는데 매도가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봐서 다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트렌디한 종목을 주로 하시는데 사실 트렌디한 종목에 저점에 놓여 있는 종목은 거의 없죠. 목표가가 없더라도 저는 대략적으로 5일선, 21선 혹은 최근 한 5에서 10 거래일 동안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의 한 30%, 50% 정도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리스크한다. 이렇게 좀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좀 컨셉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트렌디한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 있기 때문에 다소 넓은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분할 매수가 완료됐을 때 한 5에서 10% 정도의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설정을 한다면 그렇게 좀 어렵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손절은 워렌 버핏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감이 깎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분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사전에 설정한 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먹을 때 좀 더 먹고 깨질 때 좀 덜 깨지는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적인 손절 원칙과 종목별 차별화된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제가 AI처럼 손절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지연님이 의뢰해 주신 포트에 대해서 궁금증도 하나씩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실 텐데요. 클래시스입니다. 현재 포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와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알테오젠과 휴젤은 하반기까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플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인터플렉스 비중 확대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고,
한미반도체 목표가와 동아기업과 덕산 테코피아에 대한 전략에 대한 궁금증까지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클래시스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대장주로 해외 시장 성장성을 보고 골랐고요. 클래시스가 2대 주주로 있는 이루다도 함께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리파이낸싱 이슈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6월에 한 번 더 큰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클래시스 워낙 유명한 지금 기업이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사실 짱짱한데 이루다의 비중이 이제 또 3% 추가로 편입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왜 클래시스가 있는데 이루다를 이렇게 같이 편입을 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연님 생각을 또 들어보니까 또 저 나름대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클래시스만이 이제 주목받는 시장에서 이루다의 그 관심도 지금 슬슬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이루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클래시스의 근데 매수 시점과 비중이 약간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이나 해외 시장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으나 기술적으로 지금 워낙 이제 그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비중도 좀 가장 높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21선 지지 여부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탈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또는 기간 조정 같은 게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루다의 경우는 최근에 뉴스플로우나 거래량 상승 등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그 바닥에서 지금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좀 보이지 않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3%지만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클래시스는 매수 시점과 비중이 살짝 좀 부담스러운 만큼 21선 이탈 시 대응 기준을 미리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이셨고 이루다는 좀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있는 만큼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연님이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알테오젠과 휴젤은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맘먹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씩 크게 조정이 나와서 불안하다라고 하셨는데 하반기까지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보니까 휴젤이 오늘 12 전환 이슈 때문일까요? 7% 넘는 음봉이 나오기도 했는데 조정이 나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좀 하반기까지 가져가도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 오늘은 휴젤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좀 사항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바이오 한 종목에 한 15% 정도로 이렇게 비중을 묶어주는 좀 전술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찢을 필요는 없다,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케이스에는 그렇다면 알테오젠에 조금 비중을 더 실어서 몰아놓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바이오가 트렌드가 되기에는 아직 조금 금리 수준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임상 실험이나 이런 라이센스 아웃 같은 펀더멘털적인 요인보다는 좀 내러티브한 이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통한 이제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하반기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정도가 좀 어울리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또 미용 쪽으로 봤을 때는 파마리서치, 휴젤, 휴메딕스 이 정도 좀 꼽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굳이 이 두 종목을 좀 나누기보다는 바이오 한 종목, 특히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고 지수 편입의 추가 요인도 있는 알테오젠 쪽으로 조금 몰아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조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과 휴젤 하반기까지 보유 관점 의견 주셨고 그중에서도 알테오젠을 좀 더 비중을 갖고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인데요. 자, 애플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좀 담아가도 될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6월 10일 날 이제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첫 AI에 대한 기능 그리고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가 볼 때 인터플렉스 비중 확대하기에 지금 좋은 어떤 타이밍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애플 관련주들을 좀 더 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충분히 그 비중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차트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지연님 말씀대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다만 이제 그 인터플렉스를 뭐 제외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상반기 물론 뭐 지금까지도 그 엔비디아가 어떤 나스닥을 지금 이끌고 있다면 그 엔비디가 이끄는 동안 소외되었던 애플이 지금 반등을 좀 시작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그래도 충분히 지금 견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제가 한 뭐 2, 3주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터플렉스 또한 지금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뭐 양호한 위치고 또 기업 자체적으로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고 어떤 기준을 뭐 잘 설정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지금은 좀 무리 없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주는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아니면 또 못 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정체 구간에 또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뭐 엔비디아 보면은 뭐 이런 대세 흐름 앞으로 식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더 높이 잡아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지연님 매수가가 보니까 정경민 팀장님 지금 14만 원대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싸게 샀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훨씬 더 높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기회만 있으면 좀 비중을 좀 더 가져가셔도 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트렌드 추종 매매에 매우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한 12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뭐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좀 무리는 없고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2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 원대부터 6만 원 오르는 게 이제 TC 본드의 상용화로 이제 하이닉스 독점 구조에 편승을 하는 그런 이제 가치를 만들었던 거고요. 6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과정은 이제 뭐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나 디스코 같은 이제 후공정 독점 이런 장비 기업들의 멀티플에 편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가는 그 구간에서는 하이닉스 외에 마이크론의 확대가 좀 이어지는 이제 이런 구간이 가격에 반영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삼성전자라고 봐지고 지금 뭐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확정이 되면 2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실적이 찍힌다면 지금 50배, 60배에 달하는 멀티플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시총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치의 훼손 정도는 그러니까 손절 정도는 저는 뭐 12만 5천 원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그 5거래일 동안에 한 3천만 주 이상으로 이 가격대를 뭐 아래로 찍어 누른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만한 그런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는 비중을 더 늘려도 상관없다라는 좀 강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비중을 더 늘려도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연님이 동화기업과 덕산 테코피아 이 전액 기대감으로 두 종목이나 담았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덕산 테코피아는 익절 후에 재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더 밀어두지 말고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보면은 동화기업은 정말 좀 답이 없는 상황 같고 그래도 덕산 테코피아는 회생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앵커님도 그렇고 지연님도 그렇고 그 답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손절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뭐 또 손절하는 것이 뭐 또 내려갔을 때 또 반등할 때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보다 지금 시장에서 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 잘 발굴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시장이 오를 때 그래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이 내려갈 때 내 종목이 내려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되는 것도 그것도 참 뭐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기업보다는 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발굴하시니까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61선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인다면은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그 주목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 결과 그 현재 비중만 일단 유지해 보면서 61선 돌파 여부를 확인한 후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뭐 이익 실현 또는 뭐 익절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아기업에 대해서는 손절 의견을 주셨고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는 61선을 강하게 돌파할 시 좀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연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포트의 최종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참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최종 참견으로 자본시장은 원래 가는 것만 간다라는 의견을 또 남겨주셨네요. 네.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원래 가는 것만 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종목들을 4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하고 일부는 좀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클래시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이렇게 좀 뭐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은 좀 가져가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또 애플 쪽까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의 테스터까지도 좀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종목인 리노공업 이렇게 해서는 4종목 정도로 좀 구성을 해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종목을 축약하는 이런 전략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 가는 것만 간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포트의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앞서서 시장을 보자라고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신혁승 이사님?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 뭐 가는 종목만 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워낙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이거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지금 뭐 개인적인 기준으로서 뭐 일단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양대 지수 모두 이제 61선 이탈해 갖고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현금 비중이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기시는 게 더 낫겠다. 지금보다 더 높이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휴젤은 뭐 보유 의견을 일단 뭐 제가 어제 원고를 받아서 드렸는데 오늘 모습 보니까 일단 단기로 회복이 못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휴젤 또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일단 보유하고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기술적 반등은 잘 21선 지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비중에서 뭐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준만 명확하시다면 그러나 뭐 조금 비중 뭐 그 정경민 팀장처럼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좀 낮추고 일단 현금 비중을 제 생각에는 한 40% 50% 정도 가져가셔도 되고 일단 양대 시장 모두 61선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의 참견 만나봤습니다. 자 지연님, 이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멋진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연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자분들께는 저희가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가대 투자리그, 시가대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가대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가대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급등 마감한 SK그룹주들이 시간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그룹주들이 상승률 상위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SK우선주가 9%대 강세,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상태로 14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7%대 오름세에 이 시각 현재 5,2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SK도 16만 4천 원에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점 짚어드립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거래량 위주로 좀 짚어보면 대부분 단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좀 짚어볼 만한 종목은 소니도가 6%대 상승세에 2,000원대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또 시총은 작지만 쌍용 정보통신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국민건강보험과의 수주 공시를 알렸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2%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9만 8천 원 선 지나가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간의 단일가 하락률 상위주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가 3%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3,6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EV 첨단 소재가 이 시각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정규장에서 26%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시각 현재 2,9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시간의 단일가 하락률 상위를 짚어봤고요.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탑5 5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에는 HB 테크놀로지가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4위에는 삼성공조가 자리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좀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의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3위에는 다날이 자리했고요. 바로 2위까지 열어볼까요? 2위에는 SK우선주가 자리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 회장의 이제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서 현재 좀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시간에서도 이제 단일가에서 상승을 상위단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 좀 주가에 어떤 모멘텀으로 보시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번 2심 결과는 1심에서 나왔었던 수치를 완전히 뒤엎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소량의 위자료 및 또 600억 원대의 어떤 관련된 자금, 분할 자금 부분들을 이제 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노 관장이 현재 SK그룹이 성장하는 부분에 관여를 한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직접적인 SK그룹의 선대 회장 부분들이 만들어 놓은 역할의 지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분석을 했지만 2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그 이전 회장 같은 경우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SK그룹이 현재 성장하는 데는 관련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바로 직계 노 관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 연계된 과정이 충분히 소명된다라는 분석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거의 40% 가까운 수준, 평가 수치로는 1조 3천억 원 넘는 수준에 대한 관련 재산 분할이 지금 결정이 난 상태인데요. 물론 2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대법원으로의 추가 소송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노 관장의 어떤 편을 들어준 측면에서 본다면 SK그룹의 지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생긴 것이 시간에서 SK그룹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K그룹은 자사주가 20%가 넘는 기업이고 직접적인 관계 지분 부분들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는 경영권 전환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관심으로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연속적인 상승력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2심이긴 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투심을 좀 자극한 걸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1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망의 1위에는 하이브가 자리했습니다. 네, 조금 전 법원이 민희진 어도원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내일까지도 좀 하락을 좀 이어갈지 또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적으로 민희진 쫓아내기를 진행하려고 어도와 관련된 임시 주주총회를 예정을 하고 있고 전체 이사진 및 대표를 다 갈아치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민희진 씨가 관련된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결권 가처분 소송 부분들을 냈고 이를 법원이 들어줌에 따라서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민희진 씨는 해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0%의 지분율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어도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나머지 3명의 이사진은 교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니진의 입지는 좀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뉴진스라는 히트 그룹을 만들어낸 어떤 입지 부분들이 현재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줄어든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이브의 장기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치를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지씨가 살아남았지만 앞으로의 영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하이브의 매출 악화 부담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도 긴 장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이브의 대표적인 매출은 방탄소년단 매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적이라든지 방향성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단기적 조정 이후 다시 반등 전환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장 막판에 이슈가 있었던 하이브와 SK그룹주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덕 주식척 파트너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혁승 이사는 LG전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TFE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 내일장 원어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발 새로운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요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좀 더 보고 계신가요? 네, 한 이틀 정도 전에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급등을 했을 때 그 위치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큰 이 대형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 좀 어려웠다면 지금 현재 그 2번 정도, 이틀 정도 잘 눌림목이 잘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AI 핵심 시설인 그 데이터 센터 이쪽에 냉각기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LG전자가 부각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도 뭐 양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급등 후에 눌림목 그 공략 차원에서 뭐 그때도 이제 퓨처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LG전자도 좀 큰 종목이긴 하지만 내일 정도부터 해서 5일선까지 그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관점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매수가는 현저가 제시해드리겠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뭐 13만 원 수준,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뭐 어느 수준이건 매수한 시점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실이 난다면 과감없이 손절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는 LG전자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정경민 팀장 내일장 원어원 보겠습니다. TFE인데요. 반도체 테스트 시장에서 요즘 좋은 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는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저는 뭐 삼성전자도 거의 좀 매도 클라이막스를 좀 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시그널이 좀 준다고 하면 뭐 반등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ISC가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을 좀 테스트 소켓 쪽을 좀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SK 계열로 편입이 되면서 테스트 소켓의 역량이 있는 TFE에 위상이 좀 공고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4세대 1A 이제 라인하고 이제 5세대죠 1B 라인에서 그동안 이제 테스트를 좀 돌렸던 뭐 부분이 TFE가 좀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갔던 매출이 거의 75% 정도를 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 R&D가 끝나고 양산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테스트 소켓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라인별로 배분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발주처로 확정이 되면은 상당 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매출의 안정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올해 가이던스가 1,400억 정도 나오는데 이걸 좀 능가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과 달성이 가능하고 또 순이익률 또 HBM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지금 뭐 4천억이 안 되는 시가총액은 저는 뭐 충분히 사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양호하게 나왔어요. 250억 정도의 매출에 거의 50억 가까운 순이익이 나왔다면 뭐 제조업체 그것도 후발업체고 발주를 주는 이제 그런 협력업체가 20%가 가까운 이제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면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요인으로 보면 역시 이제 또 갤럭시 24 그러니까 AP인 삼성의 엑시노스까지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좋습니다. 33,000원 이하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높게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이탈 시에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오늘 신혁승 이사는 LG전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TFE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포티의 참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계속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